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네, 원래 일요일에 올려야 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진짜 새롭게 일본에 온 지 이제 한 달 되는 시점에서 너무나도 변수가 많아서, 네, 다 개인 사정이지만, 그래도 한번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 플러스 화요일에 있었던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경기까지 같이 리뷰를 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랩터스 스케줄은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주에는 한 주에 5경기를 하더니 지난주에는 고작 2경기를 펼쳤죠. 이런 들쑥날쑥한 스케줄 쪽에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팀 중 하나가 랩터스이기 때문에 후반기는 좀 널널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이제 부상 선수들이 긴 기다림 끝에 하나둘씩 돌아오고 있는데요. 프레셔스 아치와는 예외적으로 그래도 좀 부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복귀가 좀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다시 올라올 타이밍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의 경기였습니다. 랩터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선수 중 3명이나 빠졌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말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있던 카이리 어빙이 복귀를 하는 등 두 팀의 전력차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었던 경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은 랩터스 잘 싸워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3쿼터 크게 밀리면서 경기를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이날 주목할 선수는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였습니다. 시즌 처음으로 32분이란 긴 시간을 소화하면서 더블더블을 거뒀는데요. 이 10개의 리바운드 중 6개가 공격 리바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론 하퍼 주니어가 커리어 첫 이제 득점을 했던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부상 끝에 돌아왔지만 나쁜 효율로 되려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19득점으로 팀 내 득점 리더였지만 야투율도 33%가 되지 못했고 3점슛은 8개를 쏴서 하나를 넣었고 그 잘하는 자유투도 3개나 놓쳤습니다. 하지만 테드 영은 팀의 부진과는 별개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본인의 커리어 통산 1100번째 경기를 의미있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게리 트렌트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참 많이 걱정이 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 그나마 이제 드레이크가 참관을 하면서 좀 웃을거리를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지난 일요일날 만났던 댈러스 매버릭스 4쿼터 접전 끝에 겨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랩터스는 5할 승리를 사수하는 데는 물론 매버릭스를 상대로 거두고 있었던 4연패도 끊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주목할 선수 중 하나는 오지 아누노비였습니다. 돈치치를 전반 5개의 슛밖에 하지 못하게 꽁꽁 틀어막으면서 공격에서도 맹활약하는 공수 겸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26득점 중에 12득점이 4쿼터에 터졌던 클러치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CB25 크리스 부셰의 활약도 빛이 났습니다. 이제 지난 경기에 이어서 2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파스칼 시아캄의 빈자리를 잘 메꿔주었고요.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 역시 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득점 5리바운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서 이제 기대했던 3점슛은 물론 테드 영과의 컷인 플레이 등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더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면 이제 부시에이나 후안츠도 출장 시간이 줄어들겠지만 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 로테이션에 중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카를 이겼던 부셰님, 나름 종교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의 시즌 두 번째 경기가 있었는데 랩터스가 의외로 간단하게 이겨버렸습니다. 랩터스의 탄탄한 수비에 캐벌리어스가 스스로 힘을 쓰지 못하면서 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캐벌리어스가 강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을 상대로 2승을 거뒀던 것은 랩터스 앞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공수겸장의 특별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도노반 미첼을 이번에는 8점으로 묶었는데요. 공격에서도 높은 효율을 거두면서 20득점을 거뒀기 때문에 팀의 수훈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아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복귀전에서 여전히 농구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더블더블을 기록했는데요. 어시스트는 비록 5개였지만 동료들이 좀 더 잘 넣어줬다면 충분히 트리플 더블도 가능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경기에서 이제 닉 널스가 많이 바뀌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워낙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로테이션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나 테드 영 같은 선수들이 활약을 했기 때문에 주전에 그 의존하는 랩터스가 조금 나아졌다는 부분도 이제 닉 널스가 이런 판단을 내렸던 근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게트주나 반즈가 벤치로 내려갔던 부분, 후안초가 계속 선발로 나왔던 부분 등 새로운 기용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즌의 4분의 1인 지난 지금 간단하게 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조사한 자는 지난주 토요일의 자료를 근거로 했고요. 일단 랩터스가 가장 자랑하는 거 공격 리바운드죠.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문제 없습니다. 저 리그 전체 1위에 올라 있는데 문제는 야투 성공률입니다. 2점, 3점 할 것 없이 26위 리그 최하위권에 속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 기회를 많이 창출을 해도 팀이 상위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 역시 무시 못할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연달아 터지는 부상은 이게 감독이나 전술이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뭐 지난 몇 주간 보셔서 알겠지만 뭐 랩터스 한참 심각했을 땐 진짜 프리 에이전트라던가 10일 계약 같은 것도 좀 고려했을 정도로 심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닉 널스 감독의 책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벤블리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부터 좀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부상이 일어나기 쉽다는 게 보였고, 또 주전들에 대한 의존도 이번 시즌에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누군가 다쳤을 때 벤치에서 즉각 그 공백을 메우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네, 뭐 덴버 너게츠랑 저는 비교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덴버 너게츠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요키치는 건재했지만 이제 마포주 그리고 자말 머레이가 빠졌었는데, 이거랑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뭐 로테이션 선수를 잘 갖추지 못한 건 랩터스의 잘못이죠.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일단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레셔스 아치와 게리 트렌트 주니어, 프레드 벤블릿 모두 지금은 부진하지만 계속 시즌이 지나가면 나아가면서 평균을 회귀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또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 역시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안정적인 슈터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능동적으로 트레이드 시장을 바라보는 건 역시 방법입니다. 지금 랩터스가 필요한 선수는 슛과 공격 전개가 동시에 가능한 그런 선수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샤이 길적스 알렉산더를 마사이 유지리 단장이 주시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뭐 스가 같은 경우는 너무 급이 높으니까 그보다는 약간 아래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야스턴이나 디안젤로 러셀 같은 선수도 한번 찔러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주제를 바꿔서 캔버치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임시 연고 시즌에서 이제 랩터스에 중도 합류하면서 평균 11.9득점, 7.6리바운드로 선전을 하면서 랩터스의 소중한 선수가 되어주리라 생각했는데, 이번 시즌 평균 8분도 출장하지 못하면서 소위 말하는 먹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사이 유지리 단장의 실패인데요. 왜냐하면 3년 21밀리언의 계약이 이제 반절 정도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캔버치의 기량이 떨어져서 출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랩터스 벤치에 더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캔버치 좀 아쉽지만 그렇게까지 막 땅을 치고 후회할 먹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등을 저는 기대하고 싶지만 워낙 랩터스 벤치가 쟁쟁한지라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의 랩터스 선수는 아니지만 테일런 호튼 터커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캔버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즌 캔버치와 1라운드 픽으로 이제 랩터스가 데려오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루머가 밝혀지면서 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에는 레이커스가 이 딜을 거절하면서 무산이 되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스퍼스와 랩터스는 트레이드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적으로 골칫덩어리인 드라기치를 처리하면서 테드 영을 데려올 수 있었고, 픽 순위도 낮아졌지만 콜로커를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랩터스 이 트레이드를 안 하는 게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상황에 한 번 더 이 THT를 노려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호튼 터커는 유타 재즈에 있는데, 유타 재즈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리빌딩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팀들의 트레이드 문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터스가 한 번 더 찔러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랩터스 입장에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호튼 터커가 아직도 포텐셜이 남아있을까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재즈에서는 레이커스보다 롤이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저냥 하는 모습인데, 어쨌거나 아무리 보여준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아직 22살에 불과한 선수이기 때문에 1년 정도를 한 번 더 끌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베스트는 캔버치 처리하면서 2라운드 픽으로 데려오는 거죠. 선수들 부상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랩터스 톡할 때는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 캐벌리어스전을 기점으로 선수들이 드디어 복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스틴 샴페니, 프레셔스 아치와 오토 포터 주니어는 부상입니다. 일단 캐벌리어스에서 보셨다시피 닉 널스 감독이 이 부상 선수들이 한꺼번에 복귀하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기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 벤치 멤버들의 기량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주전 선수들,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들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아치우아는 부상의 정도가 깊기 때문에 올 시즌 후반기에나 복귀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런 거 참 클러치 포인트 잘 만드네요. 좀 주제랑은 다르지만 재밌어서 보았어요.
기타 소식입니다. 이제 크리스 부시에가 후배 콜로코의 벌금을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마이애미 히트와 1차전 때 켈러 마틴이랑 시비가 붙어서 콜로코도 약간 억울한 면이 적잖게 퇴장을 당하고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이 15,000달러의 벌금을 팀 선배인 부시에가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닉 널스, 게리 트렌트 주니어에게 파괴자가 되어라 좀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의 적극성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게트주는 팀의 좋은 핏이 될 수 없다라는 좀 섬뜩한 뜻도 담긴 그런 촉구였습니다. 뭐 이름도 비슷하죠? 크리스찬, 크리스 둘의 우정 영원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스케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말 스케줄이겠네요. 이제 랩터스, 네츠와의 시즌 세 번째 대결을 이제 백투백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백투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츠와의 패배는 이제 한 번만 더 거둬도 타이브레이커를 뺏기는 상황입니다. 이미 2패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이겨야 되고 올랜도 매직 자체도 순위가 낮은 팀이지만 상대와의 클러치 접전을 잘 끌어내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과 해서 어떻게 패배한다면 다른 1패보다 더 큰 충격일 수 있기 때문에 랩터스 백투백을 쓸어 담는 게 힘든 건 알지만 꼭 두 경기 다 이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펠리커스전은 이제 오늘 경기였지만 다음 랩터스톡에서 함께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꼭 리뷰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